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야청청 박이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야청청 박이선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야청청이란 말은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는 사람을 가리켜 도야청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타협하고 시류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저 혼자 도야청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야청청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도야청청 이라고 한때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요. 2000년대 초반 우리 인터넷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국가 안보, 무기체계, 각국의 군사력 등등을 가지고 비교 토론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유용원의 군사세계, 그 다음에 파워코레아, 그리고 DC 인사이드 밀리터리 내부반, 이런 곳에서 그런 토론이 주로 행해졌었는데 그때 제 이름이 도야청청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다 댓글과 발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모르고 그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줄여서 독야 이렇게 불렀죠. 독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분란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난기 섞인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매도도 당하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좀 즐기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된 마당에 왜 도야청청이라는 인물이 다시 나타났을까? 그동안 뭐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밀리터리 이 계에 좀 미안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 KF-X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쌍발론, 단발론, 그러니까 엔진을 두 개를 달자. 아니다. 아직 예산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노후 전투기 문제가 시급하니까 단발 전투기를 달아서 단발 엔진을 달아서 빨리 양산하는 게 시급하다. 이게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2 흑표전차에 관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 파워팩 개발이 엔진과 파워팩 개발이 우리 국내 기술 수준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K1, A1 기존에 있는 전차를 성능 개량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KF-X에서는 단발파였고 그 다음에 K2 흑표전차에서는 성능 개량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KF-X, KF-21이 잘 지금 양산 1호기가 지금 조립 중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잘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내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인가 그런 반성도 되고, 그 다음 K2 흑표가 폴란드에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와 또 계약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또 페루에 또 K2 흑표 전차가 갔어요. 페루 실어서 그 방산 전시회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등등을 보면 저의 판단이 옳지 않았던 부분이 있구나.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자숙하는 의미로 밀리터리 활동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밀리터리에 관한 이야기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저도 아는 부분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분상 그런 제약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국내 뭐 정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할 정도의 그런 여건이 지금 되지는 못하지만 꼭 안보라는 게 외부의 적만 있어서 안보가 위태롭게 되지는 않거든요. 내부의 적도 문제입니다. 자유월남,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우리나라도 국군을 파병했었잖아요. 공산화될 때 자유월남에 있는 공산주의자의 숫자가 0.5%에 불과했습니다. 0.5%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되고 난 후에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야당 변호사, 그 다음에 교사, 종교인, 예술인, 뭐 학생 등등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월남이 공산화되는데, 말하자면 그들식으로 이야기했다면 큰 공헌을 세운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에 비춰보면 참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지금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전라도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이 시사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전라도 사람들을 볼 적에 대부분 진보 또는 좌파 이미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오늘은 이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뭘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 올라섰죠. 그리고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리니까 뭘 몰랐어요. 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정권 말기로 가면서 호원, 또 뭐 개헌, 대통령 직선제, 이런 등등에서 굉장한 그 대학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기보다 전두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광주, 뭐 일각에서는 광주 사태, 또 일각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냥 5.18로 부르겠습니다. 광주 5.18. 광주 5.18를 일으킨 사람이 전두환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광주 시민을 학살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 그 다음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되었지만 지금도 묻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은 북한이 바라보이는 그 최전선 지역에 자신을 묻어달라 그랬어요.
통일을 죽어서라도 통일을 염원하겠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묘자리를 내주질 않는 겁니다. 전두환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에도 아직까지도 묻힐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다음 이제 좋았던 점도 이야기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즉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부분, 그 부분이 과연 사실인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광주 5.18에 과연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관여되어 있고 학살 책임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광주 5.18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차차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소감 그런 신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